자, YTN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2, 국민의힘 원희룡 39, 꽤나 붙어있는 박빙의 승부, 오차범인의 박빙의 승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천 계양을 선거구 남녀 500명 샘플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은 이재명 원희룡을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죠. 예, 요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붙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더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합니다. 누가 원희룡을 찍어?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결과였고요. 성남 분당갑 36대 45 안철수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 이광재 후보는 사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2%야. 그 굳이 얼굴까지 해줘 2%를. 여기도 성남 분당갑 선거구 남녀 507명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경남 양산을 41대 34. 오차범위 내기는 한데 김두관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김태호는요, 경상도 쪽에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는 선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김두관이 이기고 있다? 아, 우리 김두관 의원 개인적으로 이제 애매한 분이긴 하거든요.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한데 가끔 가다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좀 합니다. 일명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리는 있어요. 통수 치는 사람은 아니다. 가끔 가다가 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좀 모자란 형 느낌이에요. 근데 수박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박은 아니야. 좋은 형이라니까. 좋은 형인데 가끔 가다가 속을 뒤집어지는 말을 할 때가 있어. 이게 약간 모르겠어.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형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근데 경남에서는 김두관 대안이 없잖아. 눈치가 없어. 맞아. 정답. 눈치가 좀 없는 편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딱 보고 지금은 이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런 눈치가 없고 귀가 좀 얇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좋은 형입니다. 근데 그리고 경남에서 대안이 없는 표를 땡겨오는 힘이 있는 김두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선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태호에게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야, 요거는 좀 크죠? 사실은 여론조사가 박빙이거나 이렇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투표장에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나가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여기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아요. 부산에서도 수영, 해운대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율이 낮습니다. 근데 야 이거 투표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한번 투표해볼까?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상도 지역에 영남에 투표장에 잘 안 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가게끔 하는 게 이번 총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지금 부산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경남, 부울경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나가야겠는데? 그리고 투표장에 안 가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연성 지지자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인데 국민의힘은 차마 못 찍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투표장에 나가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국 혁신당이나 찍어줘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가서 지역구 민주당을 찍어요. 이제 시사건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 찍을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 찍지. 근데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조국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조국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하고 지역구 민주당 이렇게 가는 거죠. 격전지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박빙의 승부처.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저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김태호를 누르면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물론 방심할 수 없죠. 김태호는 정말 이 지역에서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김두관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건 너무 좋고요. 전현희와 윤희숙, 전현희가 오차범위 내 박빙 우세입니다. 박빙 우세. 지금 보면 선거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응답이 굉장히 많죠. 이겨야죠. 요런 박빙 우세, 박빙 열세 이런
여론조사는 우리 피를 좀 끓게 하지. 나가야겠어. 나 전현희 좀 찍어야겠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많아요. 박빙인 곳이 많습니다. 박빙인 곳을 우리가 싹쓸이하면 200석도 꿈이 아니다. 200석 가면 이재명 8년 부려먹을 수 있다. 200석 해줘! 불가능에 가까운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 상상하면서 살아야지 지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나 반드시 투표장 갈 거고 주변에 투표장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끌고 민주당 찍으라고 막 얘기할 거고 그래야지 선거 기간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더러운 윤석열 정권의 이 세상에서 희망 가지고 살려면 저는 200석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예,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이러는데 희망회로 안 돌리면 못 살겠는데? 희망회로 좀 돌리면 안 돼요? 희망회로 좀 돌리면서 삽시다. 200석 먹고 개헌 바로 한 다음에 4년 중임제 탄핵도 가고 특검 다 돌리고 양평고속도로 특검 최상병 사건 특검 이거 가면 그냥 탄핵이에요. 그리고 4년 중임제 바꾸고 이재명 8년 부려먹을 수 있고 그런 상상을 해야 이 무도하고 잔혹한 이 세상을 그래도 실실 웃으면서 버틸 수가 있다. 이채양명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유튜버가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다가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희망회로 좀 돌리면서 삽시다. 희망회로 좀 돌리는 게 뭐 어때? 그래도 그거 상상하면 웃음이 나잖아. 이재명 8년? 좋은데? 그래야지 지금 물가도 무지하게 올랐고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실실 혼자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8년. 자, YTN 여론조사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신뢰가 가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지켜보고 비례대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 비례정당 히트 치기는 글렀다. 일단은 서승만 박사님이 순번이 23번이에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15번에서 20번 사이도 간당간당한데 23번은 원래 안 되는 번호였습니다. 지금 알만한 인지도 있는 사람은 강유정 교수 한 명밖에 없고요. 민주비례는 이슈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지금 잘 나가는데 민주비례당, 민주당 몰빵하자라고 해도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선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그래.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조국혁신당은 지금 넉넉하잖아. 서승만 국회에 좀 보내보자. 조국혁신당 지금 넉넉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이야.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서승만처럼 선명한 사람 국회에 보내보자. 23번인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야 지지율 넉넉한데 그 비례 꼭 조국혁신당 찍어야 돼? 조국혁신당 찍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야 서승만처럼 이재명 열심히 도운 사람 어딨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사람이 어딨어? 서승만 박사가 선거 때 뭐가 먹히냐면 시장에서 먹혀요. 자, 지금 인지도 떨어지는 신인들 후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원들이 물갈이를 엄청 세게 해버렸어. 엄청 해버려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 혼자서 다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서승만은 나이가 많은 시장이나 이런 나이 많은 유권자들한테 먹힙니다. 그래서 선거 때 꽤나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안정권에다가 딱 넣어놓고 선거 때 전국에 물론 서승만 박사님이 알아서 열심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 돌아다니실 텐데 23번이 뭡니까 진짜. 민주당 정말 이게 결국은 당직자 챙겨줘야 돼. 자기 사람들 챙기다가 서승만 같은 사람을 뒷번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는 거라고요. 욕을. 지금 조국혁신당은 검찰 때려잡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민주비례정당은 우리끼리 어떻게 나눠 먹을까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그래도 민주당 몰빵해야지 이거 말고는 없어. 안타깝다 정말. 아니 뭔가 좋은 사람들 많잖아. 인재 영입 그렇게 없나? 아니 안진걸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교수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좀 영입해서 좀 이슈들을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나눠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나눠줄 사람들이 봤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비례를 무슨 떡고물 하나씩 나눠주듯이 나눠주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지지율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동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순번이라도 당원들 투표로 정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순번도 자기들끼리 다 정해버렸어. 그리고 심사위원이 50%래.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 아니야. 저는 민주당 찍는다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몰빵하자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몰빵하자고 강요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던 분들이 왜 몰빵 안 하냐고 또 강요를 엄청 하시는데 민주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찍는 겁니다. 저는 민주 찍을 거예요. 너는 왜 민주당 찍을 거냐. 조국에 사람들 인원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 찍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명하게 움직여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죠.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그 정도 지지율은 안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지지율 나오면 견제해야 돼. 그건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야. 조국혁신당이 쇠빙선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 민주당은 항공모함, 우리는 기동타격대. 근데 지지율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기동타격대가 아니라 좀 작은 항공모함이 나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견제 들어가야 돼. 한 15%에서 20% 사이 이 정도 나와야 되면 20%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물론 민주당 흡수하고 조국 대통령은 택도 없는 소리고 일단 조국 대표는요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조국도 알아요. 본인이 법 전문가인데. 물론 이번 총선에 압승하면 대법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저 지지율 땡겨오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저거 지지율 더 올라간다. 민주당 너무했다. 내가 이래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싸워준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데 서승만만큼 저번 지선 대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무것도 안 바라고 열심히 떠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비례가 발목 잡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 비례정당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역효과 나요. 공천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럴 거라 예상했지만 역시나 민주당 소수정당의 연합정당에는 공천에 감동이 없었다.